내 몸에 약이 되는 걷기를 배워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걸으려면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발이 건강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발 건강에 아주 특화된 선생님을 모셨잖아요. 우리 김지범 선생님. 네. 아까부터 계시던 김지범 선생님. 이미 신발 등과 함께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발을 좀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네. 저희가 제출은 했거든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발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병원에서 신발을 바꾼 다음에 발이 아프기 시작해서 오시는 분들이 꽤 네. 많으세요. 이 얘기는 신발이 나한테 맞지 못하면 올바르게 걷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발과 발목에 질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신발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진짜 옳은 말씀이신데요. 근데 아까부터 저 신발을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신성 씨 신발도 네. 있죠? 저 제 거 아닌가 저거? 신성 그런 것 신발은 같은데? 신성 몰래 매니저님이 내주셨어요. 진짜요? 신기해가지고 어디서 하여튼 봤는데 저 어디서 났지 했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신는다는 신발을 제가 몰래 좀 받아왔습니다. 네. 세 분의 신발에 더해서 제작진들의 신발까지 여러 개가 놓여 있는데요. 실제로 신발의 모양과 밑창의 다른 모습만 보면 그 신발 주인의 발의 모양 그리고 발의 걸음까지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일어나서 신발을 좀 확인을 이게 해보고 무슨 말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을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네, 먼저 이 신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신발의 주인이 누구실까요? 얄쌍한데요, 되게? 저요. 저 거의 그 동네 다니는 진짜 그냥 슬리퍼 수준으로 잘 신고 다니는 운동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자주 신으시는 신발을 봐야 사실은 제가 이제 짐작하기가 쉬운데요. 이 신발의 모습을 보면 바깥쪽에 달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걸으면 밑창에 바깥쪽에 다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보시면 이 아래쪽이 이렇게 크게 바깥쪽만 중심적으로 달아 있다는 얘기는 걸을 때 발의 외측에 힘이 많이 가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신발의 주인은 즉 이지연 씨는 네. 발의 모양은 아치가 높은 오목발일 가능성이 높고요. 걷는 것은 일자보다 살짝 안으로 들어가는 안짱 걸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게 그 자동차로 따지면 편마모거든요. 맞죠? 거의 네네네. 현마무죠. 전 보시는 분 수준으로 제 걸음걸이를 예측을 하시는데요. 아니, 저 지금 그렇게 걸어요. 거의 지금 관상을 보고 그 사람의 운세를 맞추는. 저는 이제 족부를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오시면 저한테 발을 보여주실 때 저는 발을 보고 그다음에 신발을 벗어놓으시잖아요. 그럼 신발의 모양하고 밑창이 어떻게 달았는지도 좀 주의 깊게 보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신발을 보시면 이 신발은 안쪽이 발의 내측에 살짝 달아있고 여기 윗면을 보시면 발이 들어가는 쪽에 안쪽이 이렇게 터져 있습니다. 네. 이거는 발의 아치가 계속 무너지는 힘을 받으면서 이 안쪽이 이런 힘을 계속 받으니까 신발이 이런 모양으로 변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발의 주인은 평발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걸을 때 팔자 걸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목발보다는 발의 아치가 낮은 평발이 걸음을 걸을 때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걸음걸이에 문제가 좀 있는 거네요, 그죠? 선생님 그 가운데 있는 건 좀 어떻습니까? 가운데가 신성이었어. 네. 신성 씨의 신발을 보면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발에 큰 문제가 없이 잘 걸으시는 분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발의 외측에 살짝 달아있고 이 앞쪽을 보면은 이 발이 들어가는 부위가 어디에도 흔들림 없이 잘 서 있는 흔적 거죠. 없이. 그래서 발과 발목이 올바르게 서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런 신발이 좀 우리가 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신발인가요, 그러면?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면 어떤 신발이 우리가 걸을 때 좋은 신발이냐를 판단해 봤을 때 제가 이 신발 중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 신발이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적절한 신발입니다. 이 신발은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 신발은 일단은 가벼워야 됩니다. 저희가 오래 걸을 때 발과 발목을 유지해주는 근육이 지치지 않고 걸음걸이를 유지를 해주려면 신발이 가벼워야 돼요. 근데 신성 씨의 신발은 약간 무겁거든요. 사람도 좀 무겁잖아요. 패션 운동화라서 그래, 패션 운동화. 사람이 무거우니까. 그래서 일단은 신발은 가장 가벼운 거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은 밑창의 소재입니다. 밑창의 소재가 무조건 부드러운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면의 경사와 지면이 울퉁불퉁한 것이 발의 관절에 큰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밑창이 어느 정도 딱딱한 것이 좋고 그리고 우리가 체중이 가해졌을 때 지면 반발력을 신발이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발 밑창의 두께는 2cm에서 2.5cm 정도가 좋고요. 네. 아킬레스 힘줄에 가해지는 힘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뒷부분이 앞부분보다 0.5cm 정도 높은 신발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신발 안쪽에 들어가는 요 발의 내측에 부위가 약간 올라와 있어서 아치를 받쳐주는 구조로 생긴 신발이 걸을 때 발의 아치가 다 닿으면서 발에 가해지는 압력이 골고루 퍼져주게 하기 때문에요. 이 여러 가지 신발 중에서 제일 좋은 신발은 이 신발인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한 가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왜 그 신발도 그 딱 맞는 신발이 있고 약간 조금 여유 훌륭한 거 있게 있네. 신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게 네, 좋은 네. 건가요? 그 신발의 크기는 양말을 신고 운동화를 신었을 때 뒤꿈치에 엄지손가락 정도 들어갈 정도가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약간의 여유. 그렇죠. 그다음에 신발의 위 공간은 발가락을 위로 아래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여유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발가락들도 좀 숨을 쉬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맞습니다. 그 움직일 공간이 좀 필요한 건데. 아, 그죠? 요러고 우리 진짜, 있으면은 발가락도 힘들지. 그러니까 답답해, 조금 이 피곤하죠. 정도는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리고 뭐 좀 바람도 통해야 되고. 그럼. 아니 근데 그 통굽 신발 사실 우리 여자들은 저도 지금 이렇게 구두를 신고 있지만 그런 신발을 또 많이 신잖아요. 오히려 어머님 세대는 통굽 신발이 더 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완전 통굽 신발 이만한 거. 맞습니다. 네. 통굽 신발 어머님들이 많이 신으시는데요. 네. 통굽 신발의 경우 통굽 신발이 편하냐 좋냐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통굽 신발이 어떤 신발인지 알아야 돼요. 통굽 신발은 굽이 두꺼우면서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까만 신발은 어때요, 선생님? 이 까만 신발도 통굽 신발의 한 종류인데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것도 있잖아요. 더 심한 것도 네. 있죠. 더 딱딱한 것도 있고. 근데 네. 이게 휘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좀 말랑말랑해서 휘어지는데 네. 딱딱한 통굽 신발은 휘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밑창에 딱딱한 신발을 신을 경우 발바닥의 근육과 발가락의 근육이 움직이지 않아도 걷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 오히려 편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보조기를 많이 차면 보조기가 근육의 힘을 대신하게 되면서 근육이 퇴화돼서 보조기를 오래 차지 말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통굽 신발도 너무 통굽 신발만 많이 신게 되면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이 너무 보호가 되니까 발바닥에 있는 근육과 발가락의 근육이 퇴화가 되면서 발바닥이 오히려 빨리 늙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발가락과 발바닥의 질병인 족저근막염과 무지해반증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예. 나 많이 들어봤어. 족저근막염. 여성들이 무지해반증 무지해반증.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발 옆에 힐을 이렇게 튀어나오는 신으니까. 거. 예. 그다음 족저근막염. 근막염. 이게 다 발에 일어나는 질환인 거잖아요. 그죠? 네. 족저근막염 말이 어려운데요. 족저근막은 발바닥 뒤꿈치에서부터 시작해서 발 앞까지 이어지는 굵은 근막입니다. 네. 이 족저근막은 단순한 근막이 아니고요. 예. 걸을 때 가해지는 힘을 흡수를 하고 발의 아치 구조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족저근막에 지속적인 충격에 가해지게 되면 족저근막이 뒤꿈치에 붙거든요. 네. 이 뒤꿈치 붙는 쪽에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병을 족저근막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 주변에는 많아요. 예, 발바닥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좀만 걸으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어머님들이 많이 걸리시는데 이러한 거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집안일, 여성분들이 도맡아서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실내에서는 맨발로 걷는 문화입니다. 저요. 그래서 실내에서 어머님들이 계속 맨발로 걸어다 보니 충격이 쌓이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60대가 되다 보면 족저근막염 한두 번쯤은 겪게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족저근막염의 전형적인 증상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발바닥 뒤꿈치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예, 어머님들이 나이 먹는 것도 그렇게 서운하신데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집안일 많이 하셔서 이런 병이 생긴다니까 진짜 안타깝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 통증을 좀 이렇게 줄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염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뒤꿈치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요. 그럼 발 앞으로만 걷거나 아니면 발 옆으로 날로만 걷게 돼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족저근막염의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족저근막염의 치료까지 하게 해주는 가벼운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의자에 잠깐 앉아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부터 족저근막염의 통증을 줄여주고 치료까지 해줄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의자에 앉으신 상태에서 아프신 발을 무릎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되고요. 네. 동측의 팔로 발가락을 위로 이렇게 꺾은 상태에서 발바닥을 위로 당겨서 올려줍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발바닥이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족저근막에 잘 당겨지지가 않습니다. 그쵸. 이거를 보이지가 않네요. 네, 이걸 이렇게 90도로 딱 만들어서 위로 확 당겨주셔야 됩니다. 거기 볼록 튀어나온 거.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 볼록 그거예요? 튀어나온 게, 네, 이게 족저근막입니다. 그래서 네. 이 족저근막이
팽팽해진 걸 확인을 하고 오. 주로 이 뒤꿈치 부위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위에서부터 앞까지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면 되는데 네. 10초간 문질러 주시고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3분간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 이 족저근막염 마사지를 할 때 중요한 건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띄기 전에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아니 그러면 첫 발을 떼기 전이라고 하면 화장실 가려고 발 디디기 전부터 안 돼. 해야 누워서 된다는 거- 일어나서 발 디디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 하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와서 스트레칭하면 땡입니다. 아, 진짜요? 네, 왜요? 그러면 왜요? 절대 안 돼요. 족저근막염이 생기게 되면 족저근막염이 자는 동안에 쉽게 굳습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이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이 딱딱해진 상태에서 족저근막을 그냥 딱 디디게 되면 족저근막이 북 하고 찢어지면서 통증과 새로운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칭은 이러한 통증과 새로운 염증을 방지해 주는데 특효가 있습니다. 진짜 근막이 찢어져요? 네, 근막이 새롭게 찢어집니다. 아, 보통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막 급하잖아요. 그럼요. 이러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아, 그래도 발바닥이 아프면 방법이 있다면 마사지로라도 풀어야죠. 아니, 그러면 마사지도 배워봤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무지외반증 좀 이야기 좀 해볼까 봐요. 이 무지외반증도 사실 특히 여성분들. 남성은 예. 저는 크게 못 보고 저도 안 걸렸고. 예. 네.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또 심각해요. 또 변형도 오니까. 그쵸? 이렇게 딱 보면 가오리처럼 이렇게. 네, 진짜 예. 여성들 앞 볼 작은 그 힐 모양이잖아요. 네, 그게 딱, 맞아요, 그죠? 맞아요. 예. 네, 이렇게 무지외반증은 전체 환자의 80% 이상이 중년의 여성입니다. 네. 무지외반증이라는 거는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으로 기울어지면서 엄지발가락의 내측이 튀어나오고 발볼이 넓어지는 변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발에 볼이 넓고 내측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걸을 때마다 이 부위가 신발에 쓸리면서 통증이 생기는 게 주된 증상이고요. 네. 또 하나의 불편감은 발볼이 넓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신발 선택이 어렵습니다. 맞아.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한쪽 발만 무지외반증이 있을 때예요. 예. 한쪽 발에 무지외반증이 있고 다른 쪽 발에 무지외반증이 없으면 예. 무지외반증이 있는 발은 250, 무지외반증이 없는 발은 245를 사게 되는 이러한 불편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지외반증 때문에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게 되면 치료를 권하고요. 무지외반증의 치료는 결국에는 변형을 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이 주된 치료가 됩니다. 수술하면 딱 거부감을 가지시기가 쉬운데 요즘에는 최소한의 손상을 주면서 시행하는 좋은 수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환자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무지외반증은 네. 이제 가정력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발볼 좁은 신발을 상용하시거나 팔자걸음이 이 무지외반증을 만드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팔자걸음을 하게 되시면 네. 체중을 발끝대기 할 때 이 엄지발가락의 내측 모서리로 발끝대기가 되는데 그러면서 붙는구나. 예, 이때 요 부위에 예, 다리 무게가 전부 얹히면서 엄지발가락을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게 돼요. 예, 그래서 무지외반을 고치려면 그래서 돌아가는구나, 예, 이렇게. 11자 걸음을 반드시 숙달을 시켜서 자기 걸 만드셔야 됩니다. 걸음으로라도 그 교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아까 보행 법칙 말씀해 주실 때 첫 삼단 번째가 11자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지외반증을 예방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11자 11자. 걸음이다. 아. 네, 맞습니다. 이러한 걸음도 중요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무지외반증이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는 힘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시면 무지외반증을 예방할 수 있고 무지외반증이 어느 정도 교정도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운동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집에 머리끈 하나씩은 있으시잖아요. 네. 이것만 있으시면 됩니다. 준비됐어요. 선생님. 다시 쓰진 않을 걸로 해야겠네. 그죠? 아니, 여기다가 꼬리표를 붙잖아요. 발가락용, 이렇게. 발교정용. 자, 우리 선생님이 헷갈리지 말자. 시범 보여주시려고 네. 신발 안 신고 그대로 있어요. 지금. 자,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러면. 예. 네, 그러면 지금부터 무지외반증을 교정하고 무지외반증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발가락의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 쪽에 이 머리끈을 건 상태에서요. 발가락을 이렇게 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에서부터 반대쪽 방향으로 넘어가는 힘이 가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운동을 통해서 두 번째 방향 쪽으로 기울어진 무지외반증이 교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엄지발가락에 발가락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발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어때요? 보여요? 조금 더 위에 쪽에 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걸어주시는 위치가 또 이게 좀 약간 알량하게 하려고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우와. 저렇게 걸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돌릴게요. 그럼 그렇게 보이지? 위아래로 걸러져도 되는 거죠? 네, 일단은 발가락을 벌리는 힘을 준 상태에서 10초간 버티고 네, 발가락을 이렇게 벌려주게 되면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반대 방향으로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10초를 버틴 다음에 풀어주게 됩니다. 이거를 하루에 10회에서 20회 정도 반복하게 되면 충분한 운동이 됩니다. 아니 근데 화면에서 지금 실제로 봤을 땐 이 엄지발가락이 더 많이 벌어졌는데 화면상으로는 좀 많이 안 벌어진 것처럼 보인다. 나 약간 승부욕이 생긴다. 그래서 저 머리끈 하나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집에서 머리끈을 하나 더 하셔서 2개, 3개 하다 보면 근력을 늘릴 수 있고요. 봐요. 저 한 바퀴 정도 돼요, 저 접어서 지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다 엄청 벌렸습니다. 아까보다 엄청 잘 되시네요. 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나 여기 쥐나는 그 고관절이 아픈 고관절이 아픈 이 부작용이 있네. 아니요, 밤에 어. 딱 무지개반째 이 운동 쫙 해주고, 그리고 또 조격도 쫙 해준 다음에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서 그 족저 근막염 마사지까지 딱 해주면은 이거 최고지. 완벽한 코스 아닙니까? 그쵸. 네. 그럼 발 건강 어느 정도 마사지로 네.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신성님이 지금 조경 말씀 너무 잘하셨습니다. 발바닥에 근육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발바닥에는 20개가 넘는 작은 근육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하루 종일 쓰다 보면 굉장히 피곤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호에 맞게 따뜻한 물이나 찬물에 짧게 담그시면 안 됩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발을 담가서 근육을 풀어주시면 발의 피로도도 풀고 그다음에 발을 건강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내 몸에 약이 되는 걷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발 건강 지키는 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안광욱 선생님, 김지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참, 관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요즘 머리 헤어 관리, 몸매 관리, 사람 관리. 발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였네요. 네. 너무 신경을 못 써준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내 몸무게를 혼자 견뎌주고 있는 건데. 네. 자,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우리 발바닥을 보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고 다 있다면서요?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발바닥을 좀 안마를 좀 해주고 부부끼리 해주면 더 사이가 돈독해지겠죠. 어떻게 한번 해보셨어요, 그런 거? 씻고 만나자. 밤에 씻고 만나면 화낼 거야. 기분이 안 좋아지니까. 자, 이 발을 건강을 지키면 우리 온몸의 건강을 지킬 수가 네,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발 건강 잘 지켜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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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gether forever and never to part. Together forever we two. And don't you know I would move 이게 단백질 지금 딱 먹어야 할 때죠? 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맛있는 이 3가지 요리로 여러분의 단백질을 가득 채워드리겠습니다. 와!